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개발자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현재 다양한 나이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나이대별로 언제까지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나이대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케이스는 너무 많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은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엄청 나이 많은데도 성공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말고 제가 보고 평균적으로 성공했던 이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로 말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주변에 몇 분 봤고 제 지인 중에서도 시작한 분 중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여자 나이로 33살, 그리고 남자로 치면은 군대 2년 더해서 35살,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개발자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는 24이고 남자는 26에 보통 사회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규 대학교를 나왔으면, 만약에 전문대 나왔으면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남들보다 10년 뒤에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10년 뒤에 아무리 개발자가 부족하고 개발자 붐이 일어나고 개발자 수요가 높다 할지언정 10년이라는 세월을 커버한다는 거는 절대 이 평균 안에 수렴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막무가내로 희망을 드린 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쉽진 않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갔을 때도 제약사항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 나이는 실력도 물론 중요하죠.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조건 나이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냥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실력만 보고 뽑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을 갈 때는 그 스타트업에서 내가 뭐 그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주식도 받고 내가 연봉도 쭉쭉 올라가서 하면 해피한 케이스지만, 사실 스타트업이나 SI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나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너는 날 이용하고 나는 너의 회사에 대해서 뽑아먹고 다 뽑아먹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최소한 시총 1조 이상의 중견이나 대기업을 가면 무조건 나이를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이나 회사들은 조직이잖아요, 조직. 이 조직에는 조직대에 맞는 나이와 직책에 따라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케이스는 쉽게 어떠한 사유가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저부터도 저는 이제 사람을 뽑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뽑지만 이력서가 들어왔을 때 나이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본다. 오히려 요즘에 정말로 학벌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게, 성별도 요즘은 안 본다고 하고 성별이 뭐 남녀 차이가 있냐 없냐는 하지만, 이거는 남녀 차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성별의 차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여성은 이 출산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제 주변에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사람을 뽑았는데 뽑자마자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갑자기 결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서는 안 뽑아요. 안 뽑아. 왜냐면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34이나 35이 넘어가는 30 중반이 넘어가면 오히려 여성을 더 선호한다. 이유는 이분쯤 나이가 되면 뭐 이미 결혼을 했거나 육아를 이미 어느 힘든 시기를 지나갔거나 아이를 안 낳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이 정도 연차나 이 정도 나이대가 오신 분은 애를
위해서 직업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들이 30대 중반 후반은 오히려 더 잘 팔린다. 제 경험상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별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의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30살 이전에 내가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30살 이전에 시작해서 일단은 개발자를 시작한 사람은 조금씩 큰 회사로 2, 3년마다 경력 쌓아서 점프를 하면 돼요. 이런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30대 후반의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30대 후반의 케이스는 지금 이 친구들 케이스도 가능해요. 즉 뭐냐,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거나 아니면 무조건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속 회사를 옮기든 아니면 프로젝트로 내가 프리랜서를 선언을 한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를 뛸 수 있거든요. 뛰면서 연봉을 계속 빨면서 계속 이동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연봉이 쭉쭉쭉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근데 전제는 뭐냐면 정말 좋은 프로젝트,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실력을 할 수 있는 거,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광을 팔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계속 다니면서 연봉을 쭉쭉 올려서 내 실력을 인정받고 플러스 인성도 인정받아야 돼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해야 되니까. 인정받으면 보통 잘된 프로젝트는 그 잘된 프로젝트 끝날 때쯤에 컨택이 와요. 정말로 컨택이 와요. 저도 한 2번 정도 컨택이 와서 저도 제가 그냥 프리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로 갈까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 길을 가야 됐다. 30살 이후에 지금 시작한 개발자분들은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서 그냥 그런 개발자로 난 그냥 롱런 할래.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뭐 서비스직이나 이것보단 나니까. 이것보단 낫죠. 제가 볼 땐 그것보단 나아요. 그냥 평범한 개발자로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조그만한 개발자로 남을래라는 방법도 하나가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욕심이 있다면 정말 프로젝트 베이스로 열심히 이동하면서 연봉을 빠빨빠 올려서 무조건 돈으로 다 커버한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 중 뭐가 낫냐. 일반적으로 기업, 그냥 어떻게 보면 정규 그 나라에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면서 하는 일반 기업, 대기업 프로세스가 좋냐, 루트를 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30대 이후에 취업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무조건 프리랜서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쁜 거냐. 정답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속 SI로 많이 뛰어보긴 뛰어봤지만 사실 제가 계속 내 스펙을 갈고 닦고 그러면 그런 스타일도 그러니까 저는 시키면 하는 스타일이지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투자를 잘한다거나 주식을 잘한다든가 아파트 투자를 잘해서 노후를 준비할 미래를 내다보는 눈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도 있어야 되고 자녀에 대한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나는 프리랜서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남자인 게고. 여자라면 저는 만약에 프리랜서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더 자유롭거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제 주변에 지금 이제 40대, 50대 프리랜서 하신 분들의 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뭐냐? 더 빨리 할 걸. 1년이라도 더 빨리 프리랜서를 뛸 거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나이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내가 대기업 프로세스, 중견기업 프로세스에서 회사 규모를 이동하는 형식으로 개발자를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돈으로만 인정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재투자도 하고 내가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하려고 돈만 많이 받는 프리랜서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내가 깨닫고 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